자, 42번 표현대리죠.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 과실. 과실이 있으면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 과실상기란 말이 나오죠. 그럼 앞으로 이제 과실상기란 말이 종종 나와요. 이 과실상기는 첫 번째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죠? 불법행위. 이 불법행위에서요. 뭐를 할 때?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할 때, 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상기란 말을 써. 그런데 지금 여기요. 뭐죠?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는요. 채무불이행이다,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하죠. 원상회복 의무 중에 뭐가 있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라고. 지연이자가 아니고 뭐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라고. 그럼 봐봐. 우리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뭐라 한다? 지연이자라고 하는 거든. 알겠죠? 근데 지연이자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상회복을 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의 이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결국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실상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상계라는 것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하는 것이고 표현대리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때 원상회복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본인의 책임을 감경. 틀렸죠. 2번은 방금 했었죠, 우리가요.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틀렸고요. 3번 복대리죠. 우리가 표현대리는요, 복대리가 적용이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125조 하고요, 126조 하고 129조 세 가지가 있죠. 125조는 대리권 수여죠. 수여, 대리권 수여. 그래서 여기 뭐냐? 이 갑이 있고 여기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현재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요,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이걸 대리권 수여 표시죠. 그럼 이때는 뭐죠? 이때는 대리권 수여니까 이 을은 임의대리 또는 복대리만 된다. 왜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고요. 상대방 여기서 반드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돼. 아, 정말로 우리 갑의 대리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 126조는요, 월권이죠. 권한을 넘는 이죠. 그럼 권한을 넘는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권한을 넘는 기본적으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기본 대리권을 어떻게 해야 돼?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때 대리는 임의대리, 그 다음에 법정대리,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복대리 다 적용이 되죠. 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대리는 뭐다? 이때는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것을 얘기하고, 이때 상대방은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해. 정당한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해. 자, 129조는요 이렇게 본인 갑이 있죠.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을은요 임의대리, 그 다음에 법정대리, 그 다음에 복대리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법정이죠. 이런 법정대리는 뭐죠? 여기서 법정대리는 뭘 얘기해요? 이때는 친권자라든가 또는요 후견인이라든가 이때 이런 것을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예전에 대리권이 있고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후죠. 그럼 여기요 이 을은 병은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서 똑같은데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은 125조하고 129조에서 얘기하고요. 126조에서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똑같아. 선의 무과실이고 이때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있는데 이 정당한 이유에서 이 기본 대리권 있죠? 이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 대리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25조 이렇게요. 129조는 뭐죠? 129조가 권한을 넘으면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29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요.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거나. 그래서 대리인이요, 129조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를 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하거나.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3번이요. 복대리인의 법률행위. 복대리가 누구죠? 임의대리죠.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5조에도 적용되고 126조, 129조 다 적용이 된다. 임의대리 일종이니까. 사자죠. 여러분, 사자는 원래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자 중에서도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하고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거든요. 그 표시기관, 이때 사자는 누구다? 써 거기다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줄과 정당한 이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권한이 없는데, 대리권한이 없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이 말이 있어야 되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있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말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 본인을 위한 것, 이게 바로 현명이죠. 현명하지 않았죠? 그럼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 왜요? 아까 우리 했었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을 뿐이지 반드시 뭔 있어야 돼? 현명은 있어야 돼. 현명을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옳은 것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요. 자,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표현대리 보시면 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그랬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 줄거요. 이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얘기하죠. 기본 대리권. 그런데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라는 게 여기를 주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뭐랬죠? 표현 대리는 반드시 뭐는 없다? 대리권은 없지만 반드시 뭐는 해야 된다? 현명을 한다? 그럼 봐봐. 갑이요,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 대리인이요, 그 갑의 땅을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어. 그럼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면 상대방한테 자기를 소개할 거 아니에요. 소개할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소멸한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고 소멸한다. 내 것이다, 내 것.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를 할 수 없다? 현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때는요, 병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차용을 한 경우 표현대리가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현명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2번 속임수를 써서 줄고, 속임수를 써서, 알겠죠? 이것은 사술이에요. 사술. 사기할 때 술책에서 할 때 사술로서 재밌는 말이죠. 봐봐, 여기 대리행위의 표시, 이거 뭐라고 하죠? 이 말이 모르면 안 돼. 대리행위의 표시는 뭐라고 그래? 이걸 현명이라고 그래서 대리행위의 표시가 대리관계의 표시, 다른 말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 말이요. 대리관계의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대리관계의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 말이요.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했단 말은 본인의 성명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 말이죠.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했죠. 이런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알죠? 뭘 하지 않았으니까 현명. 그런데 봐봐, 내가 지금 이거 다 읽었어, 지금 강의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딱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왜? 여기 보면 여기요,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그러면 이 말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 현명하지 않았다?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리 행위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맨 끝에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알겠죠? 현명이 중요하니까. 자, 3번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줄고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이렇게 무효.
그러면 표현대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죠? 왜 표현대례가 성립되지 않아? 자, 여기 봐. 여기 우리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법률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체결하죠. 여러분,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런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은 또 무슨 요건이 있다? 일반적 효력 요건, 또 뭐? 특별 효력 요건.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하면 무조건 뭐가 되고, 하나도 같이 못하면 무효가 되고, 모두 다 갖추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 일반적은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뭐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죠. 지금 적법하다 안 하다 법규에 위반됐다잖아요. 그러면 적법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이죠.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가 돼. 특별히 뭐가 있어? 대리권이 있죠. 이 대리권에는 표현대가 들어있죠. 그래도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표현대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봐. 여기 보시면 여기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 법규의 위반이죠. 그러면 무효죠. 무효면 전체 여기 지금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 법규는 뭐냐? 여기 적법성이 있거든. 적법성을 보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또 효력 규정, 단속 규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판례가 강행 규정은 판례가 무슨 규정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효력 규정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 위반이란 말은 효력 규정 위반이고, 효력 규정 위반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뭐가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표현대례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타인 간의 거래에서 단지 세무액의 상필료로 자기 해출과 납세 번호증을 이용.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개업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를 하죠? 여러분은 사업자 등록을 해. 사업자 등록 하죠. 그럼 여러분이 세금을 낼 때 뭐로 낸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지고 세금을 내. 그런데 유치원이나 이런 것은 법인들은요 납세 번호증을 이용해서 세금을 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낼 때 필요한 서류들이잖아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공법상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럴 때 우리 표현들은 사법상 행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게 했다고 해서 표현대례가 성립할 여지가 도대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여러분 봐봐. 재밌는 말이죠. 납세 번호증 이게요. 세무사 시험에서만 2번 나왔어요. 알겠죠? 2014년에 나왔죠? 이번에 작년에 또 2019년에 또 나왔어. 세무사 시험에. 알겠죠? 납세 번호증 이게. 자, 5번. 갑은 을이 운영하는 호텔 시설을 이용할 회원 모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줄과 을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 여기까지요. 사용했는데 을이 이를 승낙무긴 이렇게요. 을이 이걸 승낙무긴. 이러면 아까 이게 대리권 수에서 우리 뭘 봤냐면 사실상 용태라는 말 기억나요? 누군가가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 말이죠. 기억나죠? 그걸 뭐다? 사실상 용태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야. 여기도 사실상 용태죠. 누군가가요 우리 학원의 이름을 써서 지금 누군가가 홍보를 하고 다녀. 뭐 다른 일을 한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요 묵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승낙 또는 묵인했다? 그럼 표현대례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왜요? 그것을 뭐로 본다? 기본 대리권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사실상 용태도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다 했어 안 했어? 했죠. 똑같은 말이란 말이지 이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요 44번은요 125조죠. 지금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 봐봐. 잘 봐. 여기서 대리권 수요죠. 대리권 수요는 이것을 뭐냐냐? 대리권 수요 이것은 의사 표시예요. 대리권 수요는 의사 표시고 단독행위죠. 본인이 하는 거죠. 이것을 비출연행위예요. 비출연행위. 그 다음에 또 뭐다? 이것은 비출연행위고 불요식행위예요. 불요식행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대리권 수요는 의사 표시라는 거야.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권 수요의 표시 여기까지 딱 나왔죠? 이 대리권 수요의 표시 그러면 표시는 뭐다? 알린다는 것이고 알린다는 것은 통지한다는 것이고 통지는 뭐다? 관념의 통지고 관념의 통지는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 행위에 속해. 준법률 행위.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가 나온다? 다음 중에서 준법률 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대리권 수요가 나올 수 있어. 대리권 수요.
다음 중에서 의사 표시가 아닌 것, 그러면 대리권 수여 표시가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와 대리권 수여 표시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죠? 여기 표현대리 봐봐. 이런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는데 무권대리래. 그만 무슨 말이야?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중요해. 자,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이러죠. 지금 봐요. 갑에 대해서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그랬죠. 그럼 여기서요, 누가 본인이고 누가 대리인이고 누가 상대방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자, 지금 여기서 갑은 누구예요? 갑은 누구예요? 갑은 상대방이죠. 병 누구예요? 대리인이죠. 여기요, 표시한 을은 누구예요? 본인이죠. 알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을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병이 누구라고? 대리인과 과실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병에게, 선의의 갑에게, 봐봐, 과실이 있죠. 과실로 선이죠.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있어? 과실이 있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본인 을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본인 을에게 선의의 을에게, 선의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본인은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본인 을은 상대방 갑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14회 때 난 건데요, 말을요 상당히 꼬여놨죠. 2번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긴이죠. 여기까지 줄 거 봐.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긴. 여기까지. 이 말이 뭐냐면 봐봐요. 이게 앞에 문제 43번에 맨 끝에 5번하고 똑같은 판례예요.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승낙무긴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 43번에 5번하고 똑같다고. 알겠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된다? 44번에 2번이 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냐? 대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긴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만 한다.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봐봐. 기본적 법률관계 줄고, 아까 뭐라 했죠?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기본적 법률관계,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다, 이 말이죠.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126조로 가는 거예요. 125조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우리가 봐봐.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없고,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고, 129조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고 현재는 없고. 알겠죠? 이렇게. 4번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한정된다. OX, X. 여러분 아까 말했죠.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 수여가 인정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내 대리인이라고 행동하고 다니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내 대리인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도 대리권 수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5번 민법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에 무슨 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 대리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대리만 된다? 대리권 수여니까 임의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 이렇게. 그래서 법정 대리가 되는 것은 무슨 대리다? 몇 조? 126조하고 9조하고. 126조하고 9조하고. 알겠죠? 정답 몇 번? 5번. 자, 45번. 옳은 것은 1번. 법률 행위 시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래 돼 있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126조는 안 되죠. 126조는 권한을 넘는, 봐봐. 이때 권한 동그라미, 권한 동그라미하고서 기본 대리권, 옆줄 이퀄
이퀄하고 뭐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 그래서 기본대리권으로 임의대리나 법정대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의 권한은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가 다 포함이 돼. 이때의 권한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125조는 될 수 있어도 126조는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2번 증권회사로부터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등 사실행위 줄고 투자 상담 등 사실행위 이러면요 우리 뭐죠? 법률행위죠. 이런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대리는 뭐죠? 대리는 뭐예요? 가박으로하고 계약이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하고 효력 요건하고 효력 요건 속에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고 이 특별 효력 요건 속에 뭐가 있어? 대리권이 있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법률행위 중에서도 효력에 속하고 특별에 속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는 법률행위에 대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불법행위 된다 안 된다? 불법행위 돼 안 돼? 사실행위 된다 안 된다? 사실행위 안 되니까. 그래서 법률행위만 되니까. 알겠죠? 이때 사실행위 뭐가 있어? 사실행위는? 몰라? 꼭 이거 써줘야 돼요? 안 써주면 몰라요? 자, 순수로 뭐가 있어? 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발명이 있고 혼합은요, 혼합,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등 이렇게 했죠. 이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그런데요, 이때 법률행위가 다 되냐? 그건 아니고 재산상 법률행위만 되는 것이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가족법상 중에서도 재산적 색채를 지닌 것은 될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우리가 이제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 중에서 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다? 그래서 뭐가 있어? 의사의 통지 뭐가 있다? 최고하고 뭐하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뭐가 있다? 통지하고 승인, 승낙. 그래서 아까 우리 채권 양도의 통지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우리 대리의 첫 문제 43번인가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43번에 3번인가 4번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했었잖아요. 대리권 수혜 통지하면서. 맞아? 채권 양도의 통지에도 대리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이건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불법행위 안 되고 사실행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대리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여기 증권회사로부터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등 사실행위죠. 사실행위는 대리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제 3번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무조건 알아야 되죠. 126조 할 때는 일단 무조건 나오고 봐. 126조에서 자, 등기 신청의 대리권 줄고 우리 이것을 기본 대리권 이렇게. 그 다음에 사법상의 법률행위 줄고 그것을 대물변제 이렇게. 대물변제. 그러면 등기 신청 뭐죠? 기본 대리권이 뭐죠? 공법상행위죠. 자, 기본은 공법상이고요. 대물변제는 사법상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뭐라고 한다? 이종별개라도 무방하다.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알겠죠? 자, 다음에 4번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줄고 위임받아. 위임 동그라미 위임. 이런 위임이란 말이 뭐죠? 이퀄 기본 대리권 이 말이죠. 위임이란 말이 나오면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 그러면 무조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자가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어. 매도. 임대만 주라고 대리권을 받았는데 매도를 했어. 매도. 임대의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죠. 매도를 뭐란다? 월권 대리다 이렇게. 월권. 그래서 그 계약은 재밌는 말이죠.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무슨 말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이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있다? 본인에게. 그러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는 말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5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써. 법정 대리권 뭐라고 써야 돼? 126조에서 법정 대리권 뭐라고 써야 돼? 오케이.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일상가사 대리권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46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되고요. 2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봐봐. 이런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정이죠? 무권 대리 일정이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정이죠. 그럼 일단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가 되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뭐라 나왔지? 이번에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 그럼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누구죠? 임의 대리죠. 원래 임의 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어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그럼 얘도 무권 대리겠네. 선임을 못하는 데 있으니까 무권 대리겠네. 이 무권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3번 건물의 관리를 위임 동그라미. 그러면 위임이란 말이 있어. 뭐라고? 기본 대리권이라고. 위임장 대리권 수여잖아요. 기본 대리권. 대리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었다. 129조가 권한을 넘었어. 그럼 몇 조가 된다? 126조.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잠시 한번 봐봐.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봐봐. 그럼 129조가 뭐예요? 갑이 을한테요. 예전에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예전에. 그랬더니 을이 은행 가서 1억을 빌렸어. 그런데요. 그럼 대리권이 없어졌지 이제. 빌렸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요. 이 을이요. 다시 은행 가가지고 을이 대리권이 없어졌는데 은행 가서 갑이 또 1억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도 을이 돈 1억 빌렸잖아요. 그럼 은행이 이번에는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고 당연히 전번에도 을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을이 걸 생각하고 1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1억이었죠. 소멸하고 나온 후에도 얼마죠? 1억이죠. 이것을 129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이번에는 3억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3억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예전에 얼마였죠? 1억. 이번에는 얼마가 더 늘어났어? 2억이 늘어났죠. 2억이. 그러면 129조가 권한을 넘었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126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29조가 126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뜻해. 다시 한번 보시면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129조가 있는데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126조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 거기까지. 그럼 이것을 무효라고 해요. 무효. 알죠? 사원총회 결의 없는 처분행위는 무효. 무효면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무효가 되면은 절대로 표현 대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준용될 수 있다. 틀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47번 대리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 전득하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박스의 정당한 이유.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상대방 이런 봐봐. 그래서 표현 대리 주장 박스에 표현 대리 주장 이꼴 직접 상대방만 동그라미하고 만 주장.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 병만이 지금 정글의 법칙 하고 있나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끝났어? 해? 그래서 표현 대리를 주장. 그래서 병만 한대. 병만. 알았죠? 누군 절대 안 돼. 봐봐 여기 봐봐. 대리의 상대방이 병이죠. 병이잖아요. 병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 정이잖아요. 정은 표현 대리를 주장을 못해. 표현 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한다?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다. 자, 1번 맞죠? 2번 무권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박스. 정당한 이유를 언제 기준으로?
대리행위의 당시를 기준 서 플러스 객관적으로 판단. 대리행위 당시 플러스 객관적으로 판단. 이렇게. 자, 4번. 부부 일방행위가 일상가사 줄고 일상가사 이퀄 기본대리권. 여러분, 일상가사는 기본대리권이죠? 그런데 그것이 속하지 않는다 줄고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권한을 넘은 이 말이죠. 권한을 넘은. 일상가사가 아니니까 기본대리권을 넘었다 이 말이죠. 권한을 넘은 이 말, 넘은. 알겠죠? 그래서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줄고. 정당한 이유. 그럼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3번 정답이죠. 자, 다음. 일상가사 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라고 그랬죠? 그건 기본대리권이에요. 그냥 유권 대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아요. 속하지 않는다? 그럼 속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권한을 넘으면 뭐가 된다? 126조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4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누구를 선임했다?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뭐라고요?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이죠. 봐봐. 우리가 129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 대리권 소멸로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딱 두 가지. 대리권 소멸로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딱 두 가지.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인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서뱅 끝에다 플러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자, 여기요 5번이요. 법정 대리인 줄고 129조에서 법정 대리인은 주로 뭐라고 그랬죠? 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 말이죠.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럼 이런 129조는 뭐겠죠? 대부분 미성년자의 모가 있었는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이 말이죠.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이 있었는데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 심판이 취하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을 말한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다음부터 이제 일부 무효에 관한 법인데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